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안보의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대 러시아의 긴박한 상황, 미군이 이미 8,000명이 넘는 군인들을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진주를 시켰고, 러시아는 자신들과 우방이라고 하는 벨라루스에다가 또 전차부대까지 집결을 시키는 고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함대가 전쟁 직전의 상황을 방불하는 대치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공기 전투기들이 대만 상공을 끊임없이 위협 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거침없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공가를 공개적으로 해대고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사일 끝도 없이 쏘지요. 뭐라고 하던, 미국이 뭐라든, 안전보장회의가 뭐라고 하던 우리 상관없어. 이제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꽃놀이 하는 걸 즐기는 것 수준이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주먹만 흘러대는 이런 모습입니다. 북쪽에 대해서는 까불지 마. 계속 그러면 안 좋아. 너희들 대가를 치르게 될걸. 그 이상의 적극적인 어떤 액션도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함들이 제주 남방 해역에 집결하고 있고 일본에 집결하고 있고 이렇다. 동해에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쪽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답이 나오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제야 쪽에서, 물론 제주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의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전술 핵 공격, 전략 핵을 쓰게 되면 이제 3차 대전이니까 그렇고, 작은 톤수의 전술 핵을 가지고 북쪽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대세를 이루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싶은 게, 이러한 국제적인 긴장과 그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막상 그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권, 여기 이 속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럴 만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미국 주식시장에다 투자했다가 폭망했어. 서방개미가 망했어. 무슨 서학개미죠. 무슨 동학개미도 그래. 지금 맨 이런 얘기뿐이지,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대담하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가 그런 속에서 타흔하게 이 처음 타보는 비행기 타야지. 그리고 특별한 과업도 없는 중동에 가서 영부인하고 참 즐겁게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태연한 상황이니까, 이거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 속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이고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러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놓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초미지급의 안보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한테서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고, 나는 가짜 평화쇼 같은 거는 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준동하는 주적 세력에 추종하는 세력들,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과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설득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한반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경고의 액션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치학의 역학관계도 있고 내부 정치에 특히나 그런 역학관계에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군함들도 움직여야 하고 을러매는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건 맞겠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불어대는 북풍, 이거에 대한 미국으로서의 야권 후보의 지원 전략의 하나로서 북측의 준동 그냥 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압박을 해주는 이런 지원 수단의 하나로 읽을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을 빨리 선택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북쪽은 지금 식량난이며 안 알려져 있지만 코비드-19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군부와 공산당, 당과 군부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정은이의 독자적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런 속에서 김정은이가 이와 같은 불꽃놀이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최소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안보 당국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후보들에게서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안 나오는 얘기 억지로 쥐어짜내서 들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채널 24K가 보기에는 여기에 김정은이가 이런 짓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는 미국이 절대로 현재 조건 속에서 군사적 성공을 하지는 못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성공을 해서 개전을 한다고 할 때 폭탄으로 먼저 때리는 것만 한다고 해서 전쟁이 종결되는 건 아니죠. 지상군의 진입이 없는 그런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데, 과연 미군이 혼자서 북쪽의 지상군을 진군시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하게 한국군이 동행해 주지 않으면, 한국군이 함께 참전해서 지상군으로 함께 진군해 줄 상황이 아니라면 미군은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한반도에서 하기 어렵죠. 김정은이는 분명히 이 계산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한 그동안은 한국군은 절대로 미군이 먼저 개전을 하더라도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거나 전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것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김정은은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권이 설사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5월까지 남아있는 정권 교체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통수권을 쥐고 있는 그 시간 내에서 ICBM을 미국에 도달 가능한,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 ICBM의 전략적 기능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 절대 선제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핵을 탑재한 ICBM의 수준의 완성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계산이 우리가 보기엔 무모해 보이는 불꽃놀이를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은 만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군의 전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쟁, 그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은 살아남기만 한다면 중국이라는 백그라운드와 러시아라는 백그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계산까지 했을 때 재빠르게 적당한 선에서 또다시 휴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일 다시 휴전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에는 김정은이의 제2의 전성기가 오히려 다시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채널24K에서 그 전에 투키디데스의 감정을 분석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산은 아직도 유효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의 정권 교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한국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방법이 현재로서 참 쉽지 않다. 이런 속수무책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 이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사를 아주 강성 대사를 보내서 또 한 번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미국의 이 소가리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는 이러한 계산 속에서 정권 교체 시기까지를 이용해서 불장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도화하면서 우발적인 전쟁 발발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만일 이러한 김정은의 계산과 그에 따른 불장난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설사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남북 간의 비대칭 전력의 격차는 그 갭은 극복하기 힘든 상태가 이미 돼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은 극복하기 힘든 비대칭 전력의 격차 탓으로 어쩔 수 없이 굴욕을 감수해야 할지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이것저것 따지고 돌보는 세력 아닌 거 알잖아. 한번 결심하면 돼. 서울에다가 한 방만 때리면 끝이야. 날아오는 폭탄 저지할 수도 없는 수준의 폭탄을 날려보내면 이쪽에서는 사드 하나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어떡하겠습니까? 항복하지. 이러한 공갈 협박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는 것.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후보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물론 국방에는 안보에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전제이니까 최악을 놓고 최악의 경우의 수를 놓고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미국의 대응책을 압박하면서 자신의 안보에 대한 상대 후보와의 명백한 차별성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에게 각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도 이 정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야권 세력들이 추정하고 있는, 야권 세력이라고 그래야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은 애국 세력들이 추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또는 통일부의 심지어는 국군 일부의 이런 반안보적인 그런 행태, 이거를 조속히 차단을 시켜야 되고 정권 인수 후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어떻게 거의 해체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군을 재건시킬 것인지 돈 많이 준다고 하는 얘기 좀 그만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겁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한 국가, 그 국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이겨야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이것 이외에는 답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체된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재건해야 하는 것, 그보다 중요한 과제는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